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1% 넘게 떨어지면서 206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악재들이 겹쳤는데요. 우선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가 번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났고 22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업종별로도 하락 업종이 우세했는데요. 특히나 삼성그룹주들이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4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4만 원 선이 붕괴됐고 52조 신저가를 썼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4%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떨어지면서 66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시가총액 상위 11개 종목들까지 11위 종목들까지도 모두 급락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악재 소식으로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부각되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양시장이 전부 다 하락 마감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지 추세가 무너진 흐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사실 어제장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만기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 오히려 이제 좀 후폭풍에 시장이 좀 충격을 준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지수가 오늘 하락은 했다고는 하지만은 앞전에 이제 전저점 구간대를 깨트릴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역시 앞전 이제 전저점 구간대를 아니죠. 자, 이 추세대를 보시면은 결국 저항대 구간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앞전에는 이 저항대 구간을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올라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 저항대 위에 안착을 시킨 상태에서 이 저항대 구간을 지지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지수 자체가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 오늘장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아마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만기일날 변동성이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만기일 다음날 생각보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 장중에 선물 매도만 보더라도 7,000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다수의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까지 또 터지고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증시가 조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사실 선물 매도가 오늘 장중에 7,000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갔었지만 오히려 이제 동시효과 들어오면서 이 매도가 대폭 감소되면서 오히려 하방에 대한 베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에 대한 베팅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오늘 장의 지수가 결국 장중에 이런 식으로 좀 충격을 주면서 떨어졌지만 바로 이번 주 12일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실무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또 객관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을 지금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 큰 악재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가지시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해성산업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업무용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주가를 참 끌어올린다라는 게 좀 웃긴 겁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 호재도 아니고 사실 일반적인 그냥 계약 체결일 뿐입니다. 다만 근데 이런 내용 가지고도 주가가 끌어올린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약세 장세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나 섹터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반면에 시총 작은 종목들이 그냥 수급 쏠림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최근에 이제 테마성 종목들,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당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해당 종목도 오늘 시총 보시면은 1,000억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고 워낙 거래가 없는 종목인데 수급 쏠림으로 이제 잠깐의 급등이 나왔던 케이스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만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의 수급으로 쏠려서 주가가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오히려 반대로 누군가가 매도를 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호가에 큰 영향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당일 올라가는 종목들 열심히 쫓아간다고 그 종목이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함에 있어서 항상 원칙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갖고 가면서 목표가를 짧게 두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으로 빨리빨리 빠져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은 짧게 단기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SG 충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차기 대선주들의 순환매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이 장중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우리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참 재밌는 게요. 과거에는 모 인물 관련주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또 다른 인물 관련주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당 종목의 테마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정치적인 인물들하고는 관계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G 충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선 때 또 다른 인물의 관련주인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인물의 또 관련주로 연관이 되면서 수시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치 테마주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뭐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인물의 관련주다. 정말 그 인물의 직접적인 관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최근 시장이 안 올라가고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니라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그냥 기대감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올라간다라고 보시고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종목도 시가총액이 지금 1,1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주가가 밑에 있을 때는 1,000억도 안 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제 1,000억이 갓 돌파가 된 건데 그냥 이 종목을 뭐 누구 관련주다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60선과 121선을 돌파를 했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다가 10일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재차 N자형 패턴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보시면은 정확하게 단기 이평선들을 지지받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냅다 쫓아가시기보다는 한 번쯤에 올라가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단기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있느냐를 잘 보시고 이평선 지지받고 있는 패턴이 정확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종목을 대응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아난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 사회 이사로 선임되면서 급등했던 아난티가 그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오늘도 17%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아난티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제 금강산 쪽에 리조트를 설립했었던 기업입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금강산 이제 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의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도 엮였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북한하고의 개방이 없었기 때문에 리조트 사업을 못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북한이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보수를 해야 되고 당장 리조트 사업을 진행한다라기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결국 그럼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게 북한이 개방만 한다라면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 격변하는 시장이 한반도라고 표현을 했던 만큼 지금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가 해당 기업의 사회이사로 이제 또 들어오면서 영입이 되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막연한 투자라기보다는 정말 앞전에 이 종목들이 앞으로 일정이 있는가 내지는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가를 좀 보시면서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아난티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공략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아난티하고 좀 비슷한 흐름으로 앞으로 좀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에 도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까지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아난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가능한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금요일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사실 오늘 장도 이제 장 마감까지 시장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정말 하루하루 마음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다가도 하락이 나오면 정말 이러다가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종목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참 하루하루가 마음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현재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 가지고 내년에 결국 전망이 좋은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2019년에 빛을 낼 만한 섹터와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지금 바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그래요. 정말 이번 주는 그야말로 참 변동성이 심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번 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 주초만 보더라도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사실 시장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하락할 거 아닌가,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아마 긴장감이 좀 맴돌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의외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정말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시만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다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뒤통수 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이 한 주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가 정말 시간이 안 갔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한 주가 한 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이 급변하게 움직일 수가 있나? 물론 기술적으로만 보자라면은 아직까지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는 흐름은 안 나왔습니다. 밑으로도 크게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위로 크게 반등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위아래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박스권 장세였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박스권 장세는 박스권 장세인데 하루하루 움직임이 너무 크다라는 게 문제고, 악재도 참 나쁜 일은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나온다고 악재도 정말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번 주에는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고 정말 어떻게 버텨왔었을까, 참 저도 많이 공감 가는 바입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지금은 사실 그 누구도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 누구나 다 힘든 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잠깐 얘기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잠깐 얘기해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퇴직금 날리고 친정을 기웃거리는 전직 펀드 매니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2018년 1월 달과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증시가 반짝 강세장이 보였기 때문에, 아니죠. 사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 달까지 계속적인 지수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당시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올 초나 아니면 작년 연말에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도 증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하고 돈 벌어보겠다고 전업 투자자로 나섰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걸 보고 우리는 매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돌아선 사람들을 매미라고 하는데, 이 매미들이 돈 벌어보겠다고 사표를 내고 퇴직을 했었는데 오히려 최근 증시가 정말 1년 동안에 시장이 하락을 했고, 이런 장이 정말 몇 년 만에 왔다 보니까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 전업 투자자들도 원금 손실을 봤다라는 내용이죠. 글쎄요, 이 기사 내용 중에는 20억을 가지고 5년 동안 매매를 해서 100억을 번 사람도 올 한 해 동안에 전부 다 날리고 원금만 겨우 찾아서 시장을 떠났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선수들도 힘든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얼마나 더 힘드셨겠습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힘들었고 애널리스트도 힘들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도 오죽하면은 올해 정말 그만두고 치킨집이라도 차리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 자산운용사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올 한 해는 그야말로 힘든 시기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야말로 올 초에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500포인트였고요.
2,500포인트에서 지수가 2월 달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2018년 기준 코스피가 17.4%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니까 이 정도 빠졌죠. 그야말로 중소형주가 대거 산재돼 있고 변동성이 훨씬 더 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6% 하락을 했습니다. 자, 수치가 얼마 안 돼서 별로 하락한 것 같지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는 건 상장돼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연초 대비해서 50%, 70% 정도는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만큼 정말 지독했었고 올 한 해 정말 참담한 성적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올 한 해 정말 참담한 성적표인데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1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7년 딱 이맘때쯤에 당시에 증권가에서 내세웠던 시각은 어땠었습니까? 2017년 12월 달에 내년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2018년에 대한 전망이 어땠었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나 언론, 많은 곳에서 이러한 결과를 봤기 때문에 주식을 하셨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작년 10개 증권사에서의 2018년 증시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코스피 3,000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다들 전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전부 다 여러분들 코스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단은 2,350포인트를 최저점으로 잡고 상단은 3,000포인트에 대한 전망치를 내세웠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이맘때쯤에 뉴스나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대다수들 2018년에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정말 2018년에는 큰 돈 벌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당연히 올해 시장이 좋을 거라 예상하고 전업 투자자로 돌아섰으나 전부 다 실패를 보게 된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작년 이맘때쯤에는 장밋빛 전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은 3,000포인트가 갈 것이다. 정말 주식하기 좋은 시장이 올 것이다. 특히나 매년, 아니죠. 매 정부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새로운 정부의 임기 2년 차가 되면은 가장 주식시장이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과거 앞전 정부, 박근혜 정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게 글쎄요. 예산안을 수립하고 초안을 만들고 하는 게 1년 차고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만들어 가다가 결국 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2년 차, 3년 차 때는 보통 강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18년은 대다수가 장밋빛을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왜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갑자기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전쟁이 격화될수록 신흥 국가들에 있어서는 부채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과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식시장이 올 초 대비해서 정말 장밋빛 전망이었지만 오히려 연말 가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거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떨어졌던 겁니다.
글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통? 에이,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거 맞아본 적이 없어. 증권사에서 좋다고 했지만 항상 안 좋았어. 오히려 증권사에서 안 좋다고 하면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마 최근에는 이런 기관이나 공기관에서 객관적인 내용이라든지 좀 더 보수적으로 전망을 내놓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마 최근에는 믿을 게 못 돼 하면서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그러면은 올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증권사에서 2019년에 대한 전망이 지금 나왔습니다. 내년 코스피 전망입니다. 뭐 KB증권, NH투자증권 등등등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코스피 기준 하단 1900포인트에서 많이 올라가 봤자 2500, 2530 정도, 2550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거부터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히려 증권사가 좋게 표현을 할 때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었고요. 증권사 쪽에서 안 좋게 얘기하면 주식시장은 좋아졌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나마 지금 SK증권이나 교보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은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코스피 빠져도 2000포인트 위에서 놀 것이라고 전망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게 바라보는 것은 신한금융 쪽에서는 1850포인트까지도 하단은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글쎄요, 이 전망이 과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걸까요? 내년에 과연 이 전망대로 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했던 것만큼 이 전망보다는 시장이 좀 좋아질까요? 참 고민이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분들께서도 많이 혼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또 이제 증권사에서 최근에 유망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10개 증권사에서 선정한 27개 종목 중에서 그중에 상승한 종목은 불과 5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에서 27개의 유망주를 뽑았지만 5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는 지금 각 증권사에서 내년에 대한 전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증권사 중에서 신한금융만 SK하이닉스를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망이 안 좋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모든 증권사 중 키움증권만 은행주에 대해서 유일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은행주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지는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 KB, 유안타, 교보증권에서는 조선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라노스도 여러분들에게 조선주는 제시했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현재 각 증권사에서 내년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각 증권사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섹터, 종목은 현재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증권사들의 전망에 보고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에 어떠한 업종, 어떠한 종목들이 과연 내년에 더 갈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라노스의 생각을 조금 더 붙여드리도록 할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증권사만 보실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시각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사는 원래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여의도의 시각은요, 살짝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국내 공기관들, 산업 전망, 경제 전망을 보는 공기관들의 전망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기관 중에 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보수적인 데이터를 쓰는 곳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2019년에 대한 산업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어떠한 산업이 가장 좋아 보이십니까?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수출과 생산에 있어서는 좋지 못할 것으로, 자, 먹구름이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만큼 내년에 대한 전망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나 역시 수입 쪽에서도 구름이 껴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최근에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2019년 가장 유망한 섹터로 표현을 하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년 수출에 있어서는 해가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수출 쪽에서 조선주들이 많이 조금 활약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생산, 내수, 수입까지 전부 다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2019년에는 세계 경제가 조금 둔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있더라도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그나마 내년에 먹고 살만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기계, 철강, 섬유, 석유화, 정유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업황에 대한 비전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지금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2차 전지 이 정도만 지금 내년에도 돈 벌 수 있는 산업, 그나마 지금 다른 산업들 대비해서 안정적인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의도 증권가의 시각과 이런 국내 공기관들의 산업 전망,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거를 같이 이제 공통 분모를 한번 엮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증권가 시각과 국내 경제기관의 산업 전망을 전부 다 공통 분모로 엮게 되면 결국은 조선업, 2차 전지, 정보통신기기 이 세 개 업황을 가장 베스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사실 작년에 증권가들에서 내세웠던 27개 종목들 속에서 상승한 종목이 5개밖에 없지만 증권가 시각만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국내 경제기관과 전부 다 이런 거를 통합해서 봤을 때 그나마 2019년에 비전이 좋을 수 있는 산업들은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년까지 나는 주식 투자를 하시겠다, 지금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섹터들에 조금 더 집중 있게 보셔야 될 거고, 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이 재무 상태가 좋고 어떠한 종목이 수급이 좋은지 분석을 미리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리 내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여러분들, 그래야 그 종목들 하나하나 계획대로 투자하고 매매하셔서 또 수익을 보지 않겠습니까? 자,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없고요. 매일매일 당일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년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 종목들을 미리미리 분석해서 언제 사서 언제 팔지 이것만 정확하게 활용을 잘 하신다면 최근에 조선주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종목들을 계좌에 편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저 섹터들 말고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실 공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주력 13대 산업을 분석을 해놨지만 많은 섹터들, 많은 기업들이 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커온 산업인 바로 게임 산업.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공기관을 통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게임하면은 맨날 등 때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지 왜 게임을 하고 있냐?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했지만
요즘에 게임 산업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프로게이머가 야구 선수보다도 연봉이 더 높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게임 산업이 크게 발전을 했고 게임 회사들은 그야말로 잘 만든 게임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동안 기업들이 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식 게임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역시 비전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엔터테인먼트들도요. 예전에는 그냥 콘서트하고 앨범 판매율로만 실적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유튜브 사업에 뛰어들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 SM이나 JYP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디어 사업도 앞으로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화장품, 보톨리눔, 톡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키워드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라노스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설명드렸는데 그동안 조선업을 워낙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서 화장품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제시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한국관광공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 중입니다. 증가 중이면서 밑에 하단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성 관광객이 남성보다 더 많이 오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여행 가서 뭐 안 삽니다. 그냥 먹고 놀기 바쁘죠. 술 마시고 놀고 돈 다 쓰고 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여행을 가고 나면 뭔가 기념품을 사오거나 내지는 현지에서 유명한 제품들을 사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성 관광객이 더 많이 증가됐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관광 수입이 지난 1월달과 2월달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관광 수입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방문 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연 어디가 돈 벌겠습니까?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떠오르는 거 있으실 겁니다. 면세점, 그죠? 그리고 백화점, 또 카지노, 여행, 그리고 화장품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라노스는 화장품을 뽑은 이유는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8년 11월 달 11월 11일 광군제 때 중국의 해외 직구 순입니다. 글쎄요, 2016년과 2017년의 통계 자료와 2018년까지 있습니다. 자, 2016년은 우리나라가 사드 보복을 받기 전입니다. 당시에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화장품이라기보다는 전체 제품들 속에서 일본 제품을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드 보복을 당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순위에서 뒤로 미뤄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보더라도 다시 역시 올라오면서 중국인들이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일본과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다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사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드 보복 많이 해소됐고요. 한알렘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외 직구를 통해서 가장 사기 쉽고 가장 이용하는 게 뭘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화장품입니다. 과거에는요, 대기업 브랜드 위주의 마케팅 활동이 있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같은 대기업 위주의 화장품 시장이 좀 있었다라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미샤나 이니스프리 같은 로드샵 브랜드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멀티샵이나 온라인 쇼핑 등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벤처 브랜드들이 상당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여러분들 백화점 가더라도 화장품 코너에 가시기보다는 올리브영이나 시꼬르 같은 종합 화장품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역시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왓슨스나 시꼬르, 올리브영 같은 종합 화장품 매장에서 많이 매입을 하고 내지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중국이 온라인 해외 직구 구매액이 정말 과거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화장품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이 과거 대비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최근에 일본의 시세이도가 많이 부각이 됐지만 글쎄요, 일본 제품들이 요즘에 최근 주춤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화장품은 과거 대비해서는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들 다시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화장품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여러분들 뭡니까? 필수 소비재에 가깝습니다. 왜요? 과거에는 그냥 얼굴에 뭐 바르기만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야말로 더 좋은 제품, 싸고 더 좋은 제품들을 계속 매일 꾸준히 삽니다. 그러니까 거의 필수 소비재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필수 소비재라는 건 뭐죠? 경기 방어주의 성격입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IMF가 오고 국가 부도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은 화장품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해당 기업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게 뭡니까? 화장품 산업이고 이 화장품 산업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옛날에는 대형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로드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형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국내 ODM 방식의 기업들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결국 중소 벤처 브랜드들의 성장성이 돋보입니다. 올리브영, 시꼬르. 자, 그러면 해당 기업 무슨 기업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국과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여기에 전부 다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해놨고요. 작년 같은 경우 미국의 3위 기업 누월드라는 기업을 인수한 기업입니다. 독보적으로 지금 ODM 방식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기업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화장품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 코스맥스라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주가의 등락폭이 큰 폭의 변동성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 2019년에 빛을 낼 수 있는 유망주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코스맥스라는 대장주 당연히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매매 전략에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 코스맥스가 무겁다. 코스맥스보다 조금 더 가볍고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코스맥스를 대신할 수 있는 종목. 주가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 혹시 떠오르십니까?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정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자 재무 상태도 좋고 수급도 쏠리고 있는 종목, 비전이 있는 화장품 기업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셔서 나는 2019년에 화장품주로 상반기 때 정말 수익 내는 전략을 갖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년 유망 산업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구체적인 종목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공개될까요? 네, 일단은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면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 종목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이 종목이 실적에 대한 논란이 조금 많이 있었고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잠깐 보시면은 바로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 시장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기관 수급이 정말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무슨 종목을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안 보이는데 잘 보시면 투신들과 연기금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무슨 의미를 지금 뜻할까요? 결국 해당 산업의 대장주가 수급이 쏠리면서 그동안의 노이즈를 덜어내면서 드디어 이제 추세대가 앞전에 결국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점을 올리면서 이제 위로 우상향으로 자리를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런 아모레퍼시픽도 결국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코스맥스도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밑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건 그 종목들 속에서도 가장 주가가 좀 상승이 빨리 나올 수 있고 역시 모멘텀과 뭐 재무 상태도 좋은 종목 그런 종목들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재무 상태와 수급까지 그리고 앞으로 비전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여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